조선대학교 이승권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문화 전당과 문화 중심 도시를 위한 플랫폼과 네트워킹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우선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수정 계획이 얼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고 저희들이 바라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는 어떻게 되었으면 되겠는가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드리고 이런 문화 중심 도시 생태계가 어떻게 되어 있을 때 제대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나는 해외 사례 2개 정도를 제가 경험한 사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제 의견과 여러분들의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사업은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2007년에 물론 2002년 4년이 되었겠지만 7년에 이제 계획이 나왔고 최근에 3차 수정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계획에 맞춰야 된다는 점이 조금은 좀 아쉽지만 어쨌든 이 계획에 맞춰서 일을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약 한 20년 가까이 진행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수정 계획이 2028년까지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성 사업의 방향성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1차, 2차, 3차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바뀐 그 내용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있었던 전당과 문화원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소속 기관과 법인의 그 관계를 일원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당 재단이 법인으로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소속 기관 아시아 문화 전당이 그 위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은 국가와 광주 둘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이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시다시피 광주가 해야 될 일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거의 다 했죠. 이걸 눌러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종합계획 수립했고요. 전당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시민들하고 별로 관계가 있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결국 광주가 모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지금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쨌든 두 기관이 잘 합심을 해서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그 종합 계획의 방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추진 목표에서 창의융합 문화도시, 역동적 문화도시, 개방적 문화도시, 지속가능 문화도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광주라는 이런 지역에서 개방적이지 않아서는 도시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개방적이면 즉시 역동적이 됩니다. 역동적이 되면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창의융합하는 문화도시가 되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면 조금 부족해서 지금 조금 침체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어쨌든 3차 수정 계획이 잘 진행이 돼서 2028년에 우리가 원하는 문화도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4가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광주시가 문화도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사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인데 조금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 좀 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시겠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문화도시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는 광주에서 제공해야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역점 사업의 방향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차 수정 계획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4가지 역점 사업을 해서 지속 가능한 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시민이 참여가 가능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제시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이렇게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추진 체계를 예시를 하였는데 이 예시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대 효과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와 함께하는 세계 문화의 형성, 교류 증진을 통한 아시아 문화 공동체 실현, 이렇게 아주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요약은 앞에서 했던 것을 쭉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겠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선도하는 문화 생산 기지다. 지금 전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광주의 핵심 시설이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전당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성패가 달려있다. 뭐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와 전당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조금 방향 설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제 교류 역량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강화해서 K컬처의 발신지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두 번째는 이겁니다. 도시 공간을 재배치해야 됩니다. 앞에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시티 하나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는 너무 벅차다. 따라서 지역이 합심해서 지역을 상대로 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메가폴리스 문화 프로젝트 호남, 예를 들면 광주 전남이 되겠죠. 광주 전남 전북까지 아우르면 좋겠지만 최소한 광주 전남이 한 뿌리라고 한다면 적어도 문화적 통합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한데 전당은 K컬처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단은 이를 거버넌스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해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루르하고 막세이 프로방스 사례를 들겠는데 이것은 제가 다녀온 곳이고 연구를 조금 한 곳이라서 사례로 들었습니다. 루르 지방은 라인강이 흐르는 이 로테르담이 이쯤 있습니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곳에 루르 강가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주 지역입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라인강이고 이게 루르강이고 여기는 뭐 그냥 동네 냇갈 같은 데고 여기 리페강입니다. 이 사이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아는 도시 많이 나오죠. 두이스부르크, 에센, 보쿰, 도르트문트.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중에 이번에 이 사람들이 유럽 문화 수도가 되었는데 2010년입니다. 에센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을 통합하겠다 이런 거대한 목표를 가지고 최초로 유럽 문화 수도가 1985년부터 생겼는데 전부 도시 중심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처음으로 2010년에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좀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일단 지역입니다. 루르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이겁니다. 불어로 되어 있는데 변화를 통한 문화, 문화를 통한 변화, 즉 문화를 통해서 지역을 변화시키고 지역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메트로폴을 만드는 건, 메트로폴리스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유럽,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구조를 만들고 자신들이 유럽의 한 축으로, 즉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이 지역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예전에 그 탄광촌이잖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170여 개국의 사람이 와 있답니다. 종교도 다 다릅니다. 그렇게 섹터화하면 약 2,000개의 섹터로 나눠진답니다. 통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문화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다는, 지역 통합 이전에 문화 통합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아마 시작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도 하는 것도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창의적인 어떤 그 연대 조직을 통해 가지고 경제, 정치, 사회, 문화에 있는 지역에 있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엮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일을 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게 이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것을 그 수행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세 가지 주제를 던져줍니다. 신화,
메트로폴리스 무빙 유럽입니다. 이게 좀 설명하면 좀 길어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화는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이쪽 지역은 이것으로 상징을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굉장히 깊은 도시입니다. 이쪽이.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주제를 던져주면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자신들이 변화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게 이 문화수도 프로그램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170개국의 사람들이 와 있고 2,000개 이상의 그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다르고 뭐 여러 가지 그걸 구분하면 그 정도가 된대요. 이 사람들을 미래의 혼합사회로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는 공존의 예술. 이게 예술이 아니고 뭐 기술 뭐 이런 것 같아요. 뭐 아트 오브 리빙 투게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역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바로 다시 유럽의 영광을 되찾겠다. 이렇게 한 배경에는 바로 120개의 연극장이 지금도 있고 예전에 잘 살았던 곳입니다. 100개의 콘서트홀이 있고 200개의 박물관이 있고 1000개가 넘는 산업문화유산이 있다고 합니다. 즉 유럽에서 제일 잘 나가던 탄광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지역을 통합하겠다. 이런 게 이분들의 뭐 의견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쫄페라에는 뭐 많이 보셨죠. 이것도 디스부르크에 있는 이런 걸 통해가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에펠탑이라든지 피사와 동급이다 이 말이죠. 자기네들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쫄페라인에 있는 그 석탄 공장에서 이렇게 수영장, 겨울에는 이렇게 스케이트장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주민들이 놀 수 있게끔 이렇게 변화를 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마르세이 포방스 2013입니다. 여기는 광주에 있는 이 아시아문화전당과 비슷한 기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이 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2013년에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들도 MP 2013을 지역으로 받았습니다. 즉 마르세이 프로방스로 받았던 이게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이곳은 이 문명관이 있기 때문에 광주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렇게 6개 도시에서 행사가 진행되는데 6개 시입니다. 92개 자치단체가 개입을 했고 3,148메타스퀘어니까 이게 아마 광주 한 6배 정도 되는 넓이입니다. 그 다음 180만 명이 참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이렇게 6개 도시인데 여러분들이 아는 동네에는 아마 아를러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을러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도시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앞에하고 많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럽의 문화수도라는 말 자체가 웃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광주도 문화도시라는 말을 문화수도라는 말을 썼다가 바꾼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생각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럽 문화수도 참 웃기는 말이다. 유럽 문화수도는 고상한 정치, 경제, 문화가 만나는 곳이지만 우리는 MP 2013은 다름, 불일치, 모순 이런 걸 보여주는 마당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6개 지역을 선택을 했어요. 6개 지역을 보면 여러분 아는 아글르는 라호멘느잖아요. 로마의 사람들이 와서 살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뭐 경기장, 로마 원형 경기장이 지금도 있잖아요. 살롱드 프랑스는 뭐 여러 중세의 중세의 흔적이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살았고 중세의 최대의 학자인 페트라르카가 살았던 동네입니다. 막디그는 현재 프랑스 마르세유에 제일 잘 나가는 산업도시입니다. 토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상프로방스는 말 그대로 문화도시입니다. 곳곳에 물이 있고 그런 아주 문화적으로 가장 풍부한 도시입니다. 이 중에서. 오바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랭드르기 영화를 제일 많이 찍은 곳인데 이 때린느라는 것은 뭐냐면 프로방스의 자연이 그대로 잘 보존됐다는 이런 의미의 도시입니다. 굉장히 토속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막세이는 그리스 마이너스 600년 전에 기원전 600년 전에 그리스 사람들이 세운 도시잖아요. 이게 전부 다 도시의 특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은 다른 불일치 모순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미션입니다. 다르지만 하나로 가겠다. 즉 결국 이 사람들도 뭐예요? 이 지역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
이 지역 지도가 하나 없어졌네. 이 지역을 부시드 혼너라고 합니다. 이 지역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게 뭐예요? 문화를 통한 지역 통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으로 문화수도를 받아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미셉이라는 유럽 지중해 문명관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이 그 유럽 문명관, 이거에서 많이 본 그림 같죠? 예. 고흐의 그림입니다. 고흐의 그림 밤에는 이렇게 하고, 이것은 옛날에 성체입니다. 여기가 바로 좌측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고, 여기는 옛날에 뭐죠 배가 저발하는 곳이었습니다. J4라고 졸리에트 캐트라고 해서 저발하는 곳을 지금 현대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연결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이곳이 이제 무대가 된 겁니다. 주무대입니다. 이게 이제 7월 14일 날 혁명 기념일 날 이렇게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프로젝트 중에 이 살롱드 프로방스에서 한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이제 얘를 뭐 흔히 하는 퍼블릭 아트라고 하는 거죠. 도시가 요것만밖에 안 합니다. 예쁘죠? 그런데 도시 위에다 이렇게 빨간 칠을 해놨습니다. 올라가서 보면 굉장히 현장에서 예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죠. 이 유명한 분이죠. 야이 쿠사마. 이게 이제 꾸르미라고 액상 프로방스에서 가장 유명한 길입니다. 그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습니다. 막 뭐가 기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는. 어쨌든 이러한 걸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역이 하나 되는, 아까 그 6개 지역에서 각각의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 문화 생태계, 문화도시 생태계가 이런 식으로 갖춰지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란 개념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화 중심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과 문화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지속 가능과 관계가 있다라고 학자가 이제 발표한 문광현에서 제가 제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이 네 가지와 하나의 독립적으로 가는 거죠. 거기에 중앙에 있는 거죠.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문화가 지속 가능과 연계되는 방식이 이렇게 세 가지로 학자께서 나눠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에 맞게 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관계 속에서 지속 가능과 문화 정책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지속 가능성과 다양성을 가지고 문화 정책의 미래 가치를 살펴보니까 포용, 혁신, 회복, 참여의 가치가 나왔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문화 중심 도시의 그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거버넌스와 앞에서 약간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광주 문화도시 2030 비전 수립해본 광주광역시의 거버넌스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긴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엮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단위별로 이렇게 계층화 시켜놓은 것 같습니다. 저자께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거버넌스는 민관 협력의 가장 그 기본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그렇지만 이것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하고는 이러한 것으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교육기관하고는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구조로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운영이 되어야 된다. 다만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참여자의 구성 방식이 조금 오픈되어야 되고 의사결정권이 있어야 됩니다. 회의만 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이 참여해서 결정을 했을 때 효과가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버넌스는 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제가 그 몇 가지 사례는 저희들이 광주시에다가 무슨 제안을 할 때 저희들이 이렇게 저희 팀에서 생각을 해봤던 이것이 베타 버전이라서 아직 시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돈을 못 받아가지고
어쨌든 아이디어는 정리를 했습니다. 뭐 어차피 뭐 플랫폼에 대한 여러 이해는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 문화 전당이 꼭 비즈니스 모델의 플랫폼으로만 가야 될까? 왜? 아시아 문화 전당 국가기관이고 문화는 향유한다는 차원에서 꼭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데 어쨌든 양면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광주문화도시 2030 비전 수립을 할 적에 2년 전에 이런 광주문화도시 플랫폼 아이디어를 저자께서 제공하신 게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런 대로 동의할 만합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의 문화 전당의 플랫폼입니다. 문화 전당의 플랫폼 굉장히 복잡하죠. 우선 저는 플랫폼을 수요 공급 비즈니스 거래를 위한 정보 시스템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당의 플랫폼 생태계가 반드시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는 하겠죠. 이 일은 아마 전당 정도에서는 할 수 있겠죠. 재단에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당은 국가기관이고 문화기관이기 때문에 꼭 비즈니스 모델을 따를 필요는 없다. 이것은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배제한 상태의 모델인데 이거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뭐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내부적으로 보면 이쪽에 이제 이 데이터 수집 이건 당연히 전당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일이죠. 이걸 소비자들에게 공급한다는 겁니다. 소비자들과 관계에서 정보 제공을 하고 소비자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뭐 약간의 뭐 비용은 낼 수 있겠지만 이런 플랫폼을 해줌으로써 이쪽에 있는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저희 팀에서 만든 건데 재능 거래 이건 예술인들입니다. 예술인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좁은 동네에서. 그래서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주다가 광주시에다가 제가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프라인에서 하고 온라인을 이렇게 연계하는 겁니다. 연계해서 이분들이 서로 소비자들도 여기 들어오고 이분들이 자신들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게 이게 코로나 시절에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이분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괜찮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모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이게 사실 왔다 갔다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식 콘텐츠를 제작을 하게 되면 이 플랫폼은 결국 그 공유 경제와 약간 맞닿아 있습니다. 공유 경제가 맞닿아 있어서 어쨌든 수급자하고 공급자 사이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어떤 컴포넌트가 들어오고 어떤 룰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그 목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뭐 이렇다 저렇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런 구조 하에서 이렇게 신뢰도 쌓고 피드백이 가면서 운영이 되는 아주 간단한 일반적으로 제가 뭘 그림을 크리스마스 때 그림을 잘 그리면 그런 걸 올려서 파는 거죠. 그러면 그거 좋아하는 분이 오시고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시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소통을 하고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가치를 창출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국립아시아 전당과 아시아문화동시 광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광주에. 그래서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 이 말도 사실은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만 아시아문화도시입니다. 그냥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광주는 전당의 역할에 따라 좌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개방하고 역동적 그리고 창의 융합 도시를 만들었을 때 광주가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면 즉 전당에서 이러한 일들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면 창의 인재가 유입하죠. 창의 인재가 유입하면 창의 문화 산업이 발달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가 됩니다.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를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죠. 즉 전당이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K컬처 생산지를 하나 좀 준다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전당과 문화관광예술산업 플랫폼은 앞에서 얘기한 것과 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5대 문화권 사업이 지금은 조금 지지부진하다고 했잖아요. 이걸 특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K컬처 특화 공간으로 지정을 하고 한국에 가지고 있는 K컬처, 그다음에 광주가 지금 전당에서 수집하고 있는 에이시안컬처, 그다음에 또 전당이 추구하는 컨템퍼러리 아트, 이러한 것들과 문화예술 관광 교육 산업을 융합하는 겁니다. 이런 융합 플랫폼을 전당이 제공을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K컬처 만들기에 기여를 한다면 광주가 그것에 뭐 다는 못하겠지만 특성화된 어떤 K컬처 기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광주라는 데가 굉장히 150만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은 도시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서울에서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리고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전남을 가보면은 그런 말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소위받는 것처럼 지역에 있는 사람은 소위받고 있습니다. 그 말을 직접 하십니다. 자, 그래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저는 재구조화했으면 좋겠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루르라든지 프로방스의 사례를 들어봤을 때 결국 지역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문화 통합이 먼저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봤습니다. 지역 문화 공간을 재배치하는 지역 통합 프로그램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메가폴리스 프로젝트를 세운 다음에, 이게 이제 시에서 해야 되겠죠. 시에서 하고 지역 균형 발전 아젠다를 국가와 상의를 한 다음에 광주를 넘어서는 메트로폴리스 호남으로서의 전당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지금 전당은 광주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광주, 다른 얘기하면 생각을 못 하시죠. 광주만 가지고 전당, 이 큰 전당이 운영되기에는 너무 큽니다. 저는 그래서 결국 아시아문화 전당이 제 역할을 하고 광주가 아시아문화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영역으로 전당이 뻗어나갈 때 결국 광주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